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입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또 한 주간의 뉴스를 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그런 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받는 거죠. 먼저 월요일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21년 맞아서 이제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때 예상이 되는 건 아마 코로나 이제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힘쓰는 거, 왜냐면 국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힘쓰고, 지금 아마 거리두기나 이런 걸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2분기에도 우리가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백신이 좀 확보가 좀 늦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 특히나 어떤 치료제나 백신을 연구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하면서 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상장돼 있는 업체 중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좀 연구하는 기업들도 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아마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또 이제 바이든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나올 수가 있고, 북한에 대한 아마 입장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북한이 되게 현재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게 살짝 좀 강경책으로 좀 보여주는 기조잖아요. 어떤 교류가 많이 없고 남북 연락소도 파괴를 했던 적도 있고, 좀 그렇게 고립되는 과정으로 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 현재 정부는 이제 대북과 어떤 좀 친북 교류를 계속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경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리나라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떤 명분이나 실리를 살리면서 좀 더 대북에게 그런 핵 비핵화, 핵 무장화를 이끌어내면서 화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대북과 관련된 어떤 그 업체들도 좀 움직임을 보이거나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이 신년사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명확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6일부터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들어갔고, 이제 11일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11일 월이라고 적었네요. 11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되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재난지원금 받아도 워낙 이제 힘드실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은 현재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임대료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조금 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일 화요일까지 이제 북극 한파가 계속된다 그래요. 그래서 영하 지금 10도가 보여요. 10도를 훌쩍 넘는 서울 15도, 17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지난주 6일날 눈이 좀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아니고 과거 몇 주 전 영상에 이 블랙 아이스에 대한 현상을 좀 적어놨던 게 있거든요. 이제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온 다음에 그 다음날 살짝 이제 눈이 녹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져서 이 길이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현상을 하면서 그래서 좀 기온이 이렇게 아주 급 강화되고 눈이 많이 내리면은 보통 이제 염화칼슘을 좀 많이 쓰게 되죠. 눈을 녹기 위해서. 그 눈의 녹는 점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제 태경 BK라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때 샀어요. 사서 이제 7일날에 아마 올랐을 거거든요. 이게 아마 6일날에 눈이 급하게 많이 와서 이제 7일날 급하게 아마 14%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염화칼슘 관련된 업체들, 어떤 그런 빙판길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업체들 아마 좀 올랐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게 테마라서 이게 공식 같은 거죠. 이렇게 갑자기 겨울에 온도 급강화되고 눈 내리는 날 다음에는 길 얼어서 이게
이 태경 BK 같은 회사들 항상 오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또 여지없이 그냥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건 좀 기억을 해두면 예, 좋다. 해마다 이게 아마 올 테니까요. 뭐 자연 그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일 날 삼성전자에서 이제 모바일 AP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이제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엑시노트 2100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는 엑시노트의 뭐 기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면은 엑시노트 이제 2100은 EUV 공정에서 노관장비 공정이죠. 5나노미터 공정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 그 ARM 쪽 코어를 좀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뭐 퀄리티나 이런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ARM이 이제 ARM이 이제 그런 반도체 어떤 설계 쪽으로 굉장히 이제 그 점유율이 높고 앞서 있는 회사인데 이쪽 코어를 썼다니까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경쟁작인 이제 퀄컴이 이제 이 AP 쪽으로 이제 강하죠. 예, 뭐 인텔이나 뭐 퀄컴 이런 데 강하니까 스냅드래곤 888에 대한 성능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이게 가격을 좀 앞세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 시스템 반도체나 AP 쪽으로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이제 낮춰서 가는 거죠. 좋은 성능.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이제 AP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여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노트 그 뛰어난 뭐 공정하고 뭐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뭐 이 삼성전자가 AP 시장을 이제 좀 또 회복하고 점유율을 늘려가려는 이제 생각에서 아마 이때 발표가 나서 뭐 좀 좋은 반응이다, 시장이 좋은 반응이다 그러면 국내도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은 좀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12일 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계획에 한번 보시면은 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를 방문한다 그래요. 이제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업체를 방문하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업체에 주식이 막 오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일, 13, 15시죠. 그러니까 3시지. 이게 장중이에요. 장중이니까 아마 장중에 아마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12일 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제의 어떤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런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이 신성 ENG가 보면 작년도 아마 이게 뭐 지금 뭐 증평이나 음성에는 이미 태양광 모듈, 그러니까 음성 쪽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미 그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김제시에 이제 여기 보면 고출력 모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제시에 이제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122억을 투자해서 작년 6월 11일에 졌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도에 이제 신축을 새로 했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이제 이 그린 뉴딜로 해가지고 뭐 풍력이며 아니면 태양광을 많이 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장관이 이쪽을 방문할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른데 제가 다 알아본 게 아니라 만약 태양광 모듈 업체가 뭐 또 다른 데도 뭐 김제시에 있다 그러면 거기 방문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우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땐 신성 ENG가 조금 유력하다라고 보여서 그렇다 그러면 뭐 12일 날 아니면 뭐 13일 날 초반까지도 좀 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방문했다 이런 기사들이 아마 이게 3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 오후 시간 외에도 막 기사들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아마 움직임 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성 ENG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신성 ENG는 이제 김제 태양광 모듈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13일 날 또 이제 산업통상부 주간계획에 또 이제 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방문한다 그래. 이제 마곡 쪽 방문한다는데 뭐 마곡 쪽은 뭐 뻔하죠.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 아마 방문할 거라고 유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그냥 방문하니까 뭐 방문해서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또 나오면 LG 디스플레이가 또 좀 움직임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3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13일 날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코로나19 이제 백신 접종이 있고 인도도 토요일인 16일부터 접종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집단 면역위해서 인구가 많잖아요. 우선 이제 1억 8천 1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고
지금 뭐 인도는 이제 16일 날 이제 접종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가별로 이런 인구가 많은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주사기 관련 회사가 계속 좀 요즘에 좀 미련이 남아요. 주사기 관련 회사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 관련 회사들이 결국은 계속 매출이 많이 나오겠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 몇 퍼센트까지 이 면역 그 주사를 할지 모르지만 국가별로 이렇게 많이들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주사기가 엄청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거의 코로나 그 사태가 나왔던 뭐 이제 4월달 이후부터 뭐 이 진단키트 업체들이 엄청 많이 그 올랐잖아요. 진단키트 사용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오지 않을까. 정말 이게 주사기 관련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적주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일 날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죠. 그래서 안철수 이제 예상 후보하고 이제 우선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한다. 이제 어떤 오세훈 후보의 어떤 표심을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나경원 지금 의원도 13일에 출마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오세훈 후보는 일단 이제 물러나는 거죠. 서울시장에서. 그러면 차라리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보면 뭐 2022년으로 잡혀 있는 대선 쪽으로도 뭐 욕심을 좀 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이제 4월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는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나간다는 얘기니까 뭐 이 13일 날은 이제 안철수 관련주인 뭐 안내비나 써니전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 관련주인 뭐 한창이나 오택 뭐 이런 것도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예, 아마 장 초반에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다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움직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13일 날에 이제 윤석열 이 총장이죠. 예, 검찰총장의 장모가 뭐 부정수급 이제 의혹이 있어서 재판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안 좋은, 이런 좀 시장이 안 좋은 노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뭐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일단 이게 잡혀 있고 뭐 재판 절차가 이제 일정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관련주의 뭐 소년 탐메탈이나 뭐 OS전자가 13일 날엔 이런 좀 가족에 대한 뭐 안 좋은 그런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재는 뭐 윤석열 그 총장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13일 날 이게 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14일 날 목요일에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차이나의 매매대금 소송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은 1조의 이제 그 패소 비용이죠. 패소해서 이제 벌금이나 뭐 어떤 패소 비용으로 해서 채무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2015년에 소송 제기가 5년 동안 됐으니까 이게 뭐 밀린 돈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네이버 이제 금융에 나와 있는 예상인데 영업이익 뭐 7천억 정도 잡고 당기순이익 이제 3,900억 정도 잡았는데 이게 1조가 아마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21년도죠. 지금 어떤 이게 패소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한번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게 판결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큰 하락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1조면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거의 한 3년치 정도의 순이익에 맞먹을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냈던 수익에 맞먹을 정도의 순이익에 그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크죠. 그래서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승소한다 그러면 뭐 솔직히 승소한다 그러면 뭐 실적이 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좋은 움직임 보이기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건 패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가 있는 저는 뭐 저 같으면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어서 뭐 그렇게 굳이 위험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가 좀 적고 바닥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진 걸 찾은 게 낫지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에 이제 갤럭시 S21이 14일 날 공개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전 계약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 갤럭시 21이 조금 빨리 출시한다 그래요. 아이폰의 그런 좀 시장이 너무 이제 아이폰이 다 시장에서 팔려버리면
갤럭시의 교체 제품이 너무 늦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미 아이폰을 많이 사서 좀 이제 이제 신제품 고를 때 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아이폰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마 뭐 공개하고, 만약 S21 갤럭시 S21 공개하고서 조금 뭐 시장 반응이 괜찮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한다, 뭐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보려 그러면 제일 정확한 게 이제 유튜브 분들 있죠. 예, 테크 유튜브 분들 거 좀 빨리 봐서 그날 아마 영상들 아마 막 어떻게 다 찾아서 다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봐가지고 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보고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갤럭시 21 제조사들도 좀 이제 매출이 많이 늘 거니까 좀 괜찮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목요일 15일 날 이제 부동산 점검회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와서 역세권 쪽에 이제 추가 공급 논의를 한다 그러고, 이분이 이제 이게 좀 이게 숫자를 말하기가 참 이제 정부에서 좀 그런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은데 25번째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나온 건데 역세권에 이제 추가 공급 등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쪽이니까 뭐 아마도 제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급을 이제 늘리겠다고 하고 역세권의 지하철 반경을 현행 역세권이라는 이제 반경을 이제 기존에는 350m로 했는데 앞으로는 500m로 확대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늘린다.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한마디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더 층수가 이게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역세권은 이제 투자가 더 많이 몰릴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어떤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좀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역세권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이게 용적률이 160에서 300%까지 늘어나니까 더 위로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건물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월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가들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역과 역 평균 사이가 1km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역에서 500m면은 이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 500m가 되고, 이렇게 500m가 되니까 여기 500m 여기 A역에서 뭐 B역에서 500m 500m니까 역과 역 사이 전체가 거의 역과 역 사이 직선거리라고 해야 되죠. 그쪽에는 거의 모든 게 역세권으로 되고 역세권이 점점 커지는 거고, 거기다가 용적률도 더 늘어나서 이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땅값이 더 오르는 아마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아요. 예, 부지들이 많이 오르면. 그래서 이쪽 부위를 이제 어떤 이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제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높이 일단 올릴 수 있으니까 주택 공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5만 가구를 공급을 착실히 해나가겠다. 좀 너무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올해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이런 것도 뭐 역세권으로 해서 이건 부동산 쪽으로 오히려 더 아시는 분들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 주간 뭐 이 정도 그냥 눈에 들어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고 뭐 이거 뭐 그렇다고 뭐 투자를 하시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그냥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